대통령이 내걸었던 탈핵 공약 가운데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이 어떻게 이행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포항 육거리와 죽도시장 등 상습 정체 구간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소방차 길터주기에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해 보입니다. 포항 동빈내항의 오염퇴적물 정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비 117억 원을 투입해 5만 2천 세제곱미터의 오염퇴적물을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다양한 탈핵 공약을 내건 가운데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약속이 어떻게 이행될지 주목됩니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원전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경주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경주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고 수백 차례 여진도 계속되기 때문에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는 즉시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저는 아예 영구 가동 중단하고 폐로 절차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후 월성 원전 1호기는 법원으로부터 수명 연장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법정 공방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취하하겠다며 탈핵 단체들과 정책 협약을 체결했고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기준이라든가 노후 핵발전소의 위험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약속했었던 월성 1호기 항소 포기와 폐쇄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의 속도를 내는 집권 초기 원안위의 항소 포기를 통해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관련해서는 원안위가 항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 항소 포기가 이루어지면 월성 원전은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국내 다른 노후 원전도 수명 연장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원전 친화적인 기존의 정책이 탈핵으로 큰 틀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도 새 정부의 지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이 원전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언제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울진군에 건설 예정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시공 설계를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20일 설계 용역을 맡은 한전기술에 신한울 3, 4호기 시공 관련 설계 업무를 일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월 발전 사업 허가를 취득한 신한울 3, 4호기는 각각 2022년 12월과 2023년 12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원전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수원은 정부 정책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사업 공정에 미칠 여러 가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건설 허가와 관련된 업무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항 동빈내항의 오염 퇴적물 정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일 동빈내항에서 사업 착공식을 갖고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국비 117억 원을 투입해 5만 2천 세제곱미터의 오염 퇴적물을 수거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정화 사업에서는 사업 현장에서 수거된 퇴적물에 대해 입자 분리와 세척을 거쳐 오염도를 낮추고 활용이 가능한 퇴적물을 고형화해 현장에서 재활용하는 방식의 신기술을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국의 혼잡도로 일대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포항에서도 육거리와 죽도시장 등 출근 시간 상습 정체 구간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이루어졌는데요.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사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경적을 울려 긴급 상황을 알리지만 화물트럭 운전자는 양보는커녕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합니다.
도로로 진입하려는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지만 차량들은 양보하지 않고 내달리기 바쁩니다. 화재 현장에 골든타임 내 도착하지 못하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인명 구조 가능성도 희박해집니다. 시민들의 양보 운전 의식 향상과 소방차 길터주기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훈련이 오늘 전국에서 펼쳐졌습니다. 긴급 출동을 가정한 소방 차량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고 운전자들이 차선을 변경하며 길을 내줍니다. 소방차 길터주기에 적극 동참합시다. 소방차 길터주기는 생명사랑의 실천입니다. 소방차가 출동하는 골든타임은 5분이지만 도심 2km 구간이 길이 막혀 12분이나 걸렸습니다.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주는 운전자들도 많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눈에 띕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고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무엇보다 가장 빨리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면 그 환자의 생사를 가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겠습니다.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길을 비켜줘야 하는 당연한 일이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안타까운 현실. 소방차 길터주기는 이젠 양보가 아닌 의무로 소방차에게 양보 운전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 기업체가 참가하는 광역 채용박람회가 오늘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박람회에는 지멘스 헬스케어 등 100개 업체가 참가해 연구개발,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160여 명을 뽑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청년 구직자를 상대로 채용 상담을 할 예정이며 구직자 편의를 위해 포항 종합운동장과 경주 시외버스터미널, 경주 황성공원, 울산 북구청에서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합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의 해상 케이블카 설치 추진과 관련해 포항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상 케이블카는 건설 단계부터 운영 기간 내내 소음과 교통대란 그리고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바다 경관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광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일부 상인들과 개발업체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자산인 바다를 잃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기 내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갈등과 대립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이 받으면 좋다는 측과 많이 주면 결국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서도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시간에 6,470원인 최저임금으로는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입니다. 솔직히 최저 시급 받아가지고는 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하 그래도 10,000원 정도는 내야. 노동계는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이 곧 실질임금이어서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켜 소비 증가와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이 돈 갖고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 저녁을 희생시키고 야근하고 특근하고 주말에도 이제 일을 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내몰리는 거예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식당업주나 영세 상인들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험료 동반 인상 등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기업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굉장히 힘들어. 10,000원 하면은. 진짜로 그때는 다 해버리고 자기들 식구끼리 오물조물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들 사는 게 그게 맞지. 특히 대기업 하청기업이 많고 자영업 비율이 높은 대구의 특성상 인건비 상승의 파급력은 훨씬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하청 구조되어 있는 지역 기업의 구조상 인건비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경영 역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러다면 결국 신규 고용의 수요가 줄어들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 2009년 4,000원을 돌파한 이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는 6,47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3년 안에 10,000원을 달성하기 위해선 연평균 15.7%씩 인상이 불가피한데 지난 2000년 이후 평균 인상률 8.6%의 2배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정부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죠. 뭔가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든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다음 달 29일. 최저임금 10,000원이 실현될 수 있을지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어가의 평균 소득이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의 평균 소득은 4,708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2% 늘어나 지난 2012년 이후 4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김과 미역 등 해조류 생산 금액이 30%가량 늘었기 때문으로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직불금 등 이전 소득 증가도 어가 평균 소득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축산업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할 때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나라를 말하며 축산 관계자는 가축의 소유자와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시장, 도축장 종사자 등입니다.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이 관내 36개 중학교에서 한 명씩 36명을 선발해 2박 3일간 독도 체험 탐방에 나섰습니다. 탐방단은 오늘 독도에 도착해 책과 영상 자료를 통해서만 접했던 독도를 눈으로 확인하고 발로 디디며 독도 사랑의 마음을 키웠습니다. 마지막 날인 내일은 독도 기념박물관과 독도 전망대 등을 탐방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다문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구체적으로 영남대학교 등 지역 8개 대학생 260여 명이 멘토로 나서 다문화 학생의 기초학습과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고 농촌 지역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미술교육을 실시합니다. 현재 경북 지역 다문화 학생은 모두 7,120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이 이어지겠지만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정말 더웠습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32.2도까지 치솟으면서 여름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도 하늘은 맑게 개겠지만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울진의 낮 최고 기온 19도, 포항은 21도로 오늘보다 11도, 많게는 12도가량이나 떨어지겠는데요. 하루 사이에 10도가량이나 낮아진 기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동해중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해안가에서도 높은 파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맑다가 오후에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2도, 영덕 13도, 포항 15도, 경주 11도고요. 낮 기온은 울진 19도, 영덕 20도, 포항 21도, 경주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5mm 내외의 적은 양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가 12도, 독도 1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16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중부 해상에서 최고 6m까지 일겠고요. 동해남부 해상에서는 5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대체로 선선한 날을 보이다가 일요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는 여름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항공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제3회 경북국제항공 포럼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경주 하이코에서 열립니다. 포럼을 주최한 경상북도는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 전략과 항공기 내장재 기술, 항공 부품 개발 프로세스와 상용화 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항공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는 대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정보사나 청해진 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청해진 대학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최대 5년 동안 1인당 1,000만 원, 연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는 상경계열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현지 직무 수요 조사 등을 통해 베트남 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6주 동안 경주 지역 힐링 콘텐츠 개발을 위한 건강힐링 해설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정은 올바른 걷기와 인체 체성분 분석, 스피치법 강의, 신라대종 체험과 월정교, 남산 등 역사 코스 걷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힐링 해설사 아카데미는 해설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울진군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197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현 주소에 5년 이상 살고 있어야 하며 울진읍과 북면, 죽변면 1,500명과 나머지 7개 읍면 700명으로 위 내시경과 복부 초음파 등 70여 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하반기에 검진병원을 선정해 검진 대상자들에게 알려줄 예정이며 오는 29일부터 6월 9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마을 이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 살림의 81.3%가 건강하다는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산림의 건강 활력도를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 81.3%가 건강한 것으로 나왔고 17.2%는 건강성이 다소 떨어지고 1.5%는 쇠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도시 산림은 매우 건강한 1등급이 일반 산림의 38%에 불과한 반면 매우 쇠약한 5등급은 2배나 높아 원인 규명과 보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이용객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그동안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이 없어도 공항경찰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탑승할 수 있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경찰의 신원 확인 절차가 중단돼 탑승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출발 승객 기준으로 신분증 미소지 국내선 탑승객은 하루 평균 660명으로 평균 이용객 8만 5천 명의 0.8% 정도입니다. 공항공사는 다만 신분증을 미소지한 승객은 공항 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탑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되는 분쟁과 피해 구제가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접수돼 처리된 사업자 분쟁 건수는 지난 2014년 121건입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